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공식 방문한 리사수 AMD 최고 경영자가 올해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HBM4를 장착한 차세대 AI 가속기를 양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사수 CEO는 올 하반기에 신형 AI 가속기 인스팅트의 대량 양산을 시작하냐는 질문에 양산을 시작할 것이며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AMD의 인스팅트 가속기에는 GPU 1개당 12개의 HBM4가 들어가는데 삼성전자는 AMD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HBM4 우선 공급 업체로 지정돼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사용하는 질문에는 짧게 웃으며 삼성전자와는 전반적으로 폭넓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훌륭한 파트너라고 답했고 전차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이번 한국 방문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공급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하이테크 분야에서 한국의 훌륭한 파트너들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 타격 이후 이란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는 등 중동에서의 에너지 전쟁이 격화되면서 도시가스와 LPG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내 최대 가스 시설에 공격을 가하자 이란이 세계 LNG 공급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의 가스 시설 밀집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며 보복이 이어졌고 UAE의 원유 시설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 또한 공격하겠다고 위협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이에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장중 배럴당 110달러 선을 넘어섰고 WTI 역시 장중 1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이번에 벌어진 석유 가스시설 공격은 단순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를 넘어 걸프 산유국 전방의 에너지 인프라가 직접적인 군사 표적에 됐음을 공식화하는 사태라며 석유 및 가스 공급망 훼손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식에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며 대성에너지의 주가는 11% 넘게 상승했으며 흥구석유의 주가도 4.5% 가까이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펄어비스의 출시 예정작 붉은 사막이 출시 전 글로벌 게임 평점 사이트에서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으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비평 사이트 메타크리틱은 이날 붉은 사막의 PC 버전 메타스코어를 78점으로 공개했습니다. 출시 이전 단계의 평점이지만 당초 80점대 후반을 예상했던 기대치를 감안하면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매체에서는 비주얼과 최적화, 방대한 오픈월드 콘텐츠에 대해서는 강점으로 표현하면서도 복잡한 조작 체계와 깊이가 부족한 스토리, 기타 불편 요소를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한편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글로벌 프로젝트 붉은 사막은 7년의 개발 끝에 내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 펄어비스는 하한가인 46,0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동국제약과 대한치주과학회가 오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8회 잇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잇몸의 날은 매년 3월 24일로 이를 제정한 동국제약과 대한치주과학회는 하루 3번 이상의 칫솔질과 연 2회 스케일링, 사이사이 치간 칫솔을 뜻하는 324 수칙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날 대한치주과학회는 구강건강과 식도암의 관계를 보여준 연구와 잇몸병 원인균인 대장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구강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잇몸병 예방과 조기치료 홍보에 앞장선 대한치과의사협회 손종훈 치무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손흥준호 동국제약 대표이사는 잇몸약 인사돌 브랜드를 보유한 제약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잇몸 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장 기회를 찾는 시간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필승입니다. 자꾸 파트너님만 나오시면 제가 네. 넥타이를 네. 보게 되네요. 아, 예. 네, 저는 이제 항상 그 의상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색 입고 나오나, 오늘은 오늘은?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밝은 색. 이제 봄이 오니까. 네, 봄이 오기도 증시도 하고. 봄이 올 증시도 거고. 봄이 올 거다. 근데 네. 저는 현재입니다. 저는 오늘 네. 살짝 조금 우울한, 왜냐면 전쟁이 조금 격화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네. 오늘은 제가 조금 밝은 넥타이를 하고 오기가 조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울한 그레이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할 때 오늘 장은 어땠는지 좀 보시려면 정필승 파트너님의 넥타이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좀 우울했다 이야기 해주셨는데 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FOMC에서 금리 동결을 발표했죠. 여기에 유가 상승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또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란 전쟁이 좀 더 격화되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타르의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국제유가 그리고 천연가스가 간밤에도 상승하면서 역시나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5,700선 위에서 출발을 했고요. 5,800선 회복하려는 모습도 있었지만 오후장 다시 한번 흘러내리면서 오늘 5,763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1,143포인트, 오늘 오후장 다시 한번 낙폭 확대하면서 마감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적인 부분도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지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는 개인이 지수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2조 4천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오늘 팔아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순매수를 이어갔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매도 포지션 취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4거래일 연속 코스닥에서 팔아내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정필승 파트너님께서는 시장에서 어떤 기회들 찾아주셨는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장은 어떤 걸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장은 그 매크로도 너무 안 좋았고요. 매크로 지표도 너무 안 좋았고 그다음에 갑자기 또 이스라엘이 갑자기 또 네, 그 이란에 공격을 해가지고. 가스전 트럼프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이 어떻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날 기미가 지금 현재 안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준에서도 금리 이제 동결을 했잖아요. 네. 2회 연속 이제 금리 동결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파월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진전이 없으면은 금리 인하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이제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잖아요. PPI가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엄청 상회를 했어요. 1년 만에 최고치를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물가 이게 2월 달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이란 말이에요. 전쟁 전이기 때문에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이게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물가의 상승 압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낮아지고 오히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금리를 인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크로 지표가 조금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향 굉장히 컸고 거기다가 이제 또 전쟁 변동성이 또 심하잖아요. 갑자기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가스전을 치고 그리고 이란도 보복으로 또 카타르 LNG 그쪽을 또 공격을 함으로써 조금 격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점점 유가도 브렌트유도 110달러를 막 돌파를 하고 이러면서 변동성이 계속 잦아지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결국엔 변동성 끝나려면 전쟁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매크로적인 부분에도 또 대외적인 변수에도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국내 증시인 것 같은데요. 또 생각보다 마이크론 관련해서 기대하신 분들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더 큰 이슈들에 좀 묻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나도 뭐 거의 뭐 슈퍼 서프라이즈 정도로 뭐 나왔는데 네. 그만큼 마이크론이 이제 풍향계 역할을 하잖아요. 맞아요. 뭐 삼성전자나 네.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 앞으로 실적도 더 좋아질 것이라는 풍향계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마이크론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에 밀린 경도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마이크론이 계속적으로 급등하면서 올라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도 이제 선반영이 좀. 그죠 선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또 나왔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실적 발표 전에 또 마이크론이 신고가 경신을 하기도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선반영된 흐름들이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반도체 오늘은 쉬어갔는데 파트너님께서 항상 이야기해 주시는 게 펀더멘탈이 뭐 흔들린 거 아니다. 네. 오히려 조정 시에 좀 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 전략은 좀 유효하겠죠. 네, 오늘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네. 무료 방송에서 삼성전자 그냥 무조건 사십시오 그냥. 네. 예. 아니 뭐 리사수 우리 AMD 그 CEO가 오셔가지고 맞아요. 직접 와가지고. 네, 직접 와서 이재용 회장님과 같이 인사하고 네이버도 가고 막 이러면서 그 AI 칩 요 부분에 HBM4 이거 우선 공급까지 다 이제 얘기가 네. 다 나왔고 결국에는 엔비디아와 AMD 둘 다 지금 삼성은 이제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다만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5월달에 좀 노조 총파업이 있어요. 네. 삼성이. 그 부분이 조금 리스크이긴 한데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잖아요. 네. 그 사이에 또 삼성전자 또 노조 간에 또 어떠한 또 얘기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이 펀더멘털 실적이 계속 살아있고 계속적으로 재료가 붙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무조건 삼성전자 조정 줄 때 오늘 사십시오. 가격대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교육방 함께 하시면 네. 또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실 거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반도체는 좀 흔들려도 네. 좀 담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 밖에 어떤 부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일단 오늘 그 반도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제 일정의 재료가 어느 정도 이제 소진이 됐잖아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했고 그다음에 GTC 2026도 이제 막바지. 네. 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에 대한 매물 출회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전장은 일단 그냥 넘겨라. 무조건 5 잡아야 돼. 지금 시장은 무조건 5를 잡아야 됩니다라고 네.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딱 오늘 어땠습니까? 11시부터 갑자기 삼성전자가 막 20만 5천 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또 쫙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자체가 완전히 이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 애매하단 말이에요. 네. 코스피 거래대금도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망의 자세도 있고 개인만 좀 더 사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는 유효하다. 거기다가 원전 이 부분도 유효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간담회 네. 또 얘기도 나와서 아. 그 간담회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이제 아침에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저PBR 네. 그리고 코스닥을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원전 이야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애프터픽에서 네. 대우건설 꼽아주셨던 게 네. 너무 잘 가고 있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예상을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셨나요? 어제 이제 무료 방송에서 아침에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했는데 가자 이제 네. 가는데 이렇게 막 27%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이 가는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도 네. 또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의 어떤 그 차트를 보는 이 타점이 정확했구나. 그리고 제가 탄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제 이제 우리 기술이랑 거의 뭐 비등비등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큰 네. 탄력성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원전주들 그 멱살 잡고 끌고 맞습니다. 간다고 어제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우리 기술이랑 대우건설이 다 했어요 어제. 예, 어제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는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우리가 또 협의 대미 네. 투자 이행에 대한 협의도 계속적으로 있다. 그 일정에 대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제도 급등을 했던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재료가 살아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원전, 전력 설비는 꼭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네. 파트너님께서 대우건설 짚어주신 이후에 이틀 동안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대우건설인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또 어떤 기회들 노려보고 계신지 내일장 키워드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부 리그, 저 PBR, 코스닥 200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2부 리그가 첫 번째 키워드인데 이 코스닥 관련한 내용이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안에 나와 있는 모든 키워드가 네. 코스닥과 관련된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저 PBR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콕 집어서 코스닥은 아니지만 네. 거의 여기 있는 세 개의 키워드는 전부 어제 어제 그 간담회 증시 활성에 대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에 된 그 간담회에 대한 부분이고요. 2부 리그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코스닥도 1부 리그, 2부 리그 나눠서 네.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코스닥 2부 리그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이 성숙한 혁신 기업, 이게 이제 프리미엄, 네. 여기랑 성장 중인 기업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나눠 가지고 좀 더 수급을 유연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코스닥이 더 이상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에는 1부 리그는 전체 한 1,600여 개 정도의 코스닥 이 상장사들 중에서 거기서 한 1,700여 개 정도만 170여 개 정도만 이제 추려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우량 혁신 기업들에 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요. 네, 두 번째는 저 PBR. 인데 이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정부에서 이제 저 PBR 0.3배가 안 되면 네. 그 리스트업 하겠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억지로 누르고 있다. 그 부분 어제 이제 그 간담회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누르고 있다, 억지로 누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에 주주에 대한 그 환원, 이런 부분도 가치 제고 이런 게 되려면 결국에 PBR을 회복을 시켜놔야 되는데 이거 억지로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PBR 종목들 있잖아요. 네. 0.3배 이하 되는 종목들은 어찌됐든 한 번 더 끌어올리려고 뭐 제가 봤을 때는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PBR이 낮은 종목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둘 다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스피는 더 올리려고 하는 것 같고 코스닥은 3,000포인트는 일단 목표로 두고 하는 그러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해서 꼭 여러분들이 이 부분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정책적인 부분에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파트너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좀 드는데요. 마지막 키워드 코스닥 200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150이 아니라 코스닥 200이네요. 네. 네. 그 보통 이제 제가 코스닥 150 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살펴보니까 200 안에 꽤 괜찮은 기업들이 많아요. 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코스닥에서 170여 개 정도의 종목만 우량 혁신 기업으로 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1부 리그에 올리겠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일단 실적주들, 우량 실적주들 일단 무조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뭐 아무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반도체 소부장,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로봇, 제약바이오 이 핵심적으로 코스닥을 이끌고 가고 있는 여기에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종목군에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코스닥 150인데 200까지 좀 넓혀보면 네. 굉장히 괜찮은 종목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시라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코스닥 안에서 150 외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튀는 종목들이 네, 많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봐라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세 가지 키워드 정리를 해봤고요. 정필승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저희 화요일 방송에서도 알려주셨던 종목들이 참 잘 가고 있는데 시장 이렇게 어지럽고 변동성 있을 때 나도 정필승 파트너의 도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무료 공부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교육방 손쉽게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져다만 되시면 교육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 QR코드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정필승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파트너님께서 개장 전에 또 장 마감 후에 방송 진행하고 계십니다.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봐야 될지, 내일은 어떤 전략 취해봐야 될지 알려주고 계시고요. 또 화요일에 종목들 좀 알려주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런 기회들 같이 한번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파트너님께서 오늘장 특징주들 가운데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들, 또 지금은 살짝 쉬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종목 어떤 건지 체크해 보시죠. 네, 정필승 파트너의 픽은요. 성우하이텍, 삼성전자, 가온칩스입니다. 아까 이야기해 주신 삼성전자. 네. 네. 오늘 조정이니까 뭐 기회가 있다. 맞습니다. 네. 제가 혹시 왕과 사는 남자 영화 보셨습니까? 아, 봤습니다. 제가 삼정과 사는 남자라고 해서 네. 막 올려놨었거든요. 예, 네. 삼성전자를 너무 많이 얘기해서 최근에 대우건설이랑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삼정과 사는 남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올려놨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재료가 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목표가도 계속적으로 지금 증권가에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그 실적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붙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조정폭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뭐 전반적으로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 맞아요. 보면 7% 8% 올랐는데 이 정도는 뭐 그냥 제가 봤을 때 쉬어가는 거다. 정도다. 이게 왜 겁이 나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 우리나라의 시장 전체를 끌고 가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0%를 담당합니다. 네. 전체 코스피에. 이게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조금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잠깐 차트를 조금 보면요. 제가 오늘 많은 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20만 3천 원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20만 3천 원이 저항이다라고 했어요. 일단 오늘. 왜냐하면 이 20만 3천 원이 본질 가치 즉 BPS로 5만 8천 원인데 거기에다가 3.5를 곱해 보십시오. 그러면 20만 3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 20만 3천 원을 찍고 밀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을 오후에 해야 된다. 오후에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장중에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밴드에다가 글을 남겼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타점을 잡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20만 원과 21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20만 원까지 내려왔었죠. 오후장에 그렇게 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빠지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뭐 17만 4천 원 뭐 이 부분까지 내려오면 오히려 더 땡큐다. 더 분할 매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땐 거기까지는 내려오지는 네.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조금 조정 줄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는 전략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살펴봤습니다. 삼전과 사는 남자로 네, 계속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오히려 조정 시에 분할 매수 유효하다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저희 순서를 좀 뛰어넘어서 가온칩스 먼저 네. 체크해봐도 네.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파운드리 네. 또 이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짚어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엔비디아에서 그룹3 네. LPU에 대한 부분을 삼성전자가 하겠다, 담당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 부분에서 결국에 그 DSP죠. 이 디자인 하우스, 요게 LPU를 결국에는 그 팹리스와 파운드리에서 여기 설계된 걸 어떻게 제작을 시켜가지고 이게 가능하게끔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가온칩스는 거의 대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LPU 수요가 높으면 높을수록 계속적으로 가온칩스의 실적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최상위, 그러니까 최고의 파트너, 네. 디자인 하우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가온칩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가온칩스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게 지금 넓어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만 좀 보여드리면 이 부분에서 지금 수급이 확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상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기준봉이 이 상단에서 지금 또 지지받으면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크게 흔들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닥 다진 다음에 지금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 가온칩스는 또 제가 공략주로도 드렸었어요. 네. 애프터마켓에서.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조금 느리게 갈 수는 있다. 제가 지난 화요일처럼 막
막 들어 올리고 막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이. 네. 막 들어 올리고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는데 확실한 모멘텀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집중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확실히 가온칩스는 좀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끌고 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오히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만 좀 더 그 모멘텀이 더 붙어버리면 네. 추가적으로 더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가온칩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성우 하이텍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또 있을까요? 일단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코스닥 네. 200 그 종목에서 매출액과 실적이 거의 최상위급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PBR이 0.45배밖에 안 됩니다. 오. 자, 그러면 굉장히 저 PBR이죠. 네. 그러면 PBR이 한 배로 돌아 올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성우하이텍이 뭐 어떤 재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핵심적인 재료예요. 코스닥이 1부 리그에 편입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 네. 그다음에 코스닥 1부 리그에 대한 ETF도 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 또 편입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우하이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성우하이텍 전반적으로 흐름을 좀 본다면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쭉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지금 좋은 차트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직전 고점을 이제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 코스닥 1부 리그에 편입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갑자기 네.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 1부 리그 편입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수급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컷해 주실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코셈, 대한광통신, 라이콤 확인됩니다. 세 종목 어떤 공통점이 좀 있을까요, 파트너님? 네, 세 종목 저는 뭐 컷은 빨리 끝냅니다. 네. 컷은 뭐 볼 것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투자 경고예요. 세 종목 다 투자 경고고요. 코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차트로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거래대금이랑 이렇게 터졌는데 이게 지금 거래량이 없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게 뭐냐면 이제 개인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오라고, 들어오라고. 조정이 웬만하면 조정이 줬다가 이렇게 가면 더 좋은 모습인데 네. 조정 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린다. 근데 거래량은 없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들어오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위험하다. 경고인데도 이렇게 간다라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과감하게 컷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한광통신이랑 라이콤은 그냥 하나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그냥 하나로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GTC 2026 네. 이 부분에 대한 광통신에 대한 이 모멘텀 이게 이제 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소진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투자 경고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물론 광통신에 대한 재료와 모멘텀은 살아 있습니다만 네. 지금 주가가 투자 경고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정이 좀 크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 경고 종목들을 확실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파트너님의 항상 의견인데, 네, 이 안전하면 또 파트너님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조정 나올 때 기회 될 수 있다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니까요. 좀 더 자세한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필승 파트너님의 교육방 입장하셔서 매수 타점도 같이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삼성전자 좀 조정이 나왔는데 앞으로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꾸준하게 어느 타점에 같이 짚어볼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교육방 손쉽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져다만 대시면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외에는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정필승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는 정필승 파트너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됩니다. 저희 방송 중에 또 뭐 공략주나 히든 공략주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 히든 공략주 종목명도 알려주고 계시고요. 좀 더 자세한 매수 매도 타점도 같이 짚어주실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는 시장의 판을 읽는 정필승 파트너님의 강의와 공략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애프터마켓 공략주와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시장 매크로 지표와 전쟁에 대한 이슈가 더 격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오늘 야간 선물도 마이너스 3% 코스피 200 야간 선물도 좀 빠지면서 이미 장 초반부터 조금 개파락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뭐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크게 막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오늘 그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모멘텀이 조금 계속적으로 하방을 좀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변동성은 당분간 계속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비중 축소하시고요. 축소하시고 좀 적절하게 오후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걸 계속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을 읽는 실전 전문가 정필승의 공략 종목입니다. 빨리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략주는요, LG 이노텍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여러분들께 수급이 확 들어오고 단기간에 빠바방 하고 올라가는 종목 웬만하면은 말씀 안 드립니다. 안 드리고 바닥에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니까요. 좀 차분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LG 이노텍 오늘도 조금 올라갔어요. LG 이노텍 한 5% 정도 올라갔죠? 올라갔습니다. 자, 상승 모멘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부가 제품 수익성 구조가 개선이 됐다. 그래서 전장 및 반도체 패키징 시장을 현재 선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중장기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의 카메라 모듈 이 부분이 이제 현재 공급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래 로봇 산업 핵심 부품으로 지금 공급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AI 슈퍼 사이클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 고사양 기판,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AI 인프라,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초경 수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확장의 최대 수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입니다. 일단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도 커졌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예상치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100% 정도죠. 107% 정도고요. 그다음에 유보율이 4,700%입니다. 그만큼 현금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고,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BPS인데 BPS가 한 25만 원 정도로 저는 잡았습니다. 2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PBR이 한 배 좀 넘는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봉입니다. 주봉이에요.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빠졌죠. 이렇게 해서 빠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올렸는데 여기 35만 원, 즉 25만 원이 BPS로 한 배입니다. 한 배. 그래서 여기까지 한 35만 원 선이 한 1.5배 그 사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저점을 점점 올리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주가가 밑으로 빠져 있다가 지금 다시 반동 주고 있지만 좀 빠져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전쟁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조금 눌러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이 부분만 해소되면 우리나라 증시 좀 강한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선점하시는 전략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봉입니다. 일봉이에요. 일봉. 자,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동반을 했죠. 거래 대금을 동반을 하면서 주가가 빠졌다가 여기에서 박스권 형성을 했는데 오늘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가 28만 원 이하로 분할 매수고요. 목표가는 35만 원. 딱 요 정도 공간만 일단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 정도만. 그리고 손절가는 23만 원으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은 끝나고 나서 제가 무료 방송에서 바로 종목명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조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것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입니다. 땡땡땡이고요. 이거는 조선이에요. 조선입니다. 조선 기자재입니다. 지금 조선이 너무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 있죠. 예, 지금 원전, 반도체가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근데 조선은 한풀 꺾였어요. 근데 조선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조선이 대미 투자 1호 원전 전력 설비 에너지 쪽뿐만 아니라 이미 조선에 1,5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된 거란 말이죠. 근데 조선이 지금 쉬고 있다. 그러면 조선 담아야죠. 무조건 내 포트에 반도체 있어야 되고 원전이 있어야 되고 전력 설비 있어야 되고 조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조선이 너무 비싸요. 그럼 ETF 하시면 되죠. 그죠? 아무튼 자, 그래서 상승 모멘텀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34억 원 규모의 대형 엔진 공급 계약을 최근에 체결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친환경 이중 연료 엔진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LNG, LPG 등 친환경 이중 연료 엔진 생산 능력이 있는 그러한 회사고요. 세 번째로 엔진 가격 이게 인상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사이클에 진입을 했습니다. 최근 선박 기자재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실적 부분이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무입니다. 이것도 재무를 봐야죠. 그죠? 재무가 점점 매출액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점점 매출액도 좋아지고 영업이익도 점점 우상향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실적주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부채 비율이 77%, 그다음에 유보율이 340%입니다. 보통 한 이 정도면 좀 안전하다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원래 조선 기자재는 부채 비율이 좀 높아요. 유보율은 조금 적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월봉입니다. 주가가 이게 전체적으로 쫙 키워서 보면 엄청난데 어찌됐든 이게 주가가 쭉 빠졌다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 밑에 이 하단을 우리가 손절가로 두고 한번 매집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봉입니다. 네. 일단은요, 이게 이제 코스피에 속한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원짜리의 회사입니다. 요거는 오늘
땡땡땡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자, 보시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서요. 여기서 점점 바닥을 다지면서 여기서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박스권의 상단까지만 목표가로 가져가자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 77,000원 이하로 분할 매수이고요.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는 69,000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무료 방송 2월 3일 무료 방송에서 제가 제일 일렉트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걸었던 건데요. 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매수가 사실 이쪽 부분에서 분할 매수했으면은 이 목표가 이 수익률보다 더 많았겠죠. 그런데 저는 어찌됐든 여러분들께 1,350원의 매수가 기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로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정필승 파트너님 수익률이 너무 그러면은 마이너스 아닌가요? 더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상관없어요. 수익률 이거. 목표가까지 뭐 굳이 저는 벌어들이는 수익이 중요하지 수익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수익률 대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했어요. 어제 그래서 기준봉이 발생을 하면서 딱 갖다 붙인다. 항상 말씀드리죠. 정필승은 미리 사가지고 기준봉이 발생을 하면서 목표가까지 딱 갖다 붙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준봉 매매를 여러분들께서 뭐 안전하게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기준봉 매매를 뭐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바닥에 있는 거 잡아가지고 뭐 저 PBR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종목들 좀 집중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게 그러다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는데 이 밑에서 바닥에서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럼 이게 줄줄 새요. 밑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최근에 뭘 말씀드리냐면 거래대금이 터지고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 그 종목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된다. 주도 섹터, 주도 테마 내에 있는 그러한 종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가겠지만 조정이 또 깊게 올 수도 있고요. 그럼 모른단 말이에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을 잡으면 밑으로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이게 덜 가서 상방이 열려있다 이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일단 이 종목이 펀더멘탈이 살아있느냐, 기초 체력이 되느냐 이걸 일단 제일 먼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급,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졌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재료가 어떠하냐, 모멘텀이 살아있느냐 중요합니다. 추세가 살아있느냐 중요하다고요. 그다음에 기준봉 끝 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잠수함 기법, 뭐 기법은 그냥 기법이라고 그냥 생각하시고요. 뭐냐 하면 기준봉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주가가 쭉 빠졌다가 다시 여기 중심가 위로 올라오느냐, 그럼 그때도 타점이에요. 왜냐하면 세력이 자기가 만들었던 평단가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타점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3월 17일 엊그제 화요일에 사막 콘덴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략, 그래서 집중, 분할 매수 이렇게 돼 있어요. 애프터마켓이에요. 애프터마켓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사막 콘덴서는. 자,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SK이터닉스, 대우건설, 사막 콘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 이거예요. 제가 이날 말씀드렸는데 이날 5시 한 20분쯤에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아침에 갭을 거의 한 18%가 떴습니다. 그래서 우와 이랬는데 그 채팅창 이렇게 보면은 그때 애프터마켓에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거라니까. 왜 이걸 말씀드렸냐? 자, 삼각형 보이시죠? 이 기준봉 있잖아요. 이 기준봉, 즉 돈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사막 콘덴서, MLCC. MLCC의 순간적인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제가 사막 콘덴서 여기서도 픽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과거에. 네. 주가 이렇게 빠진다 그랬어요. 빠지다가 반등 줄 때 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돌려보십시오. 주가 빠지다가 반등 줄 때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여기 중심가 위로 올라왔길래 제가 잡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 리뷰입니다. 리뷰. 리뷰.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최근에 PI 첨단 소재인데 이것도 이제 뭐 하나의 공부용으로 들고 왔어요. 기준봉이 발생을 했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대량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이었죠. 근데 저기에서 여기 이 중심가 위로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 버리죠.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종목이나
아니면은 전혀 주도 섹터 관계 없는 종목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도 섹터 내, 주도 테마 내에 있는 종목들은요 대부분 올라갑니다. 자, 그다음에 기준봉 매매. 헤드존 기법.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헤드존 기법이에요. 이거 제가 대우건설 말씀드릴 때도 그랬고 SK 이터닉스도 말씀드릴 때 그랬는데 뭐냐면 기준봉이 이렇게 발생을 했잖아요. 기준봉의 여기 종가 부근에서 지지받는 거. 제가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기준봉의 종가 부근에서 와 박스권을 형성을 하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 놨다. 이 무슨 말이냐면 기준봉은 개인과 그다음에 세력이 치고받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합의 보자. 종가 이렇게 합의 보자라는 거예요. 합의 보자. 우리 합의 보자. 이 종가로 10,000원이면 10,000원 합의 보자. 그랬는데 이 합의 본 금액에서 안 빠지고 있네. 그럼 누가 들어 올리겠어요? 그들은 돈을 썼잖아요. 세력은 돈을 썼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 올리겠냐고요. 조금만 들어 올려줘도 개인 투자자들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우건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날 픽도 했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날 바로 무료 방송에서 공략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습니다. 그죠? 네, 왜? 여기에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죠. 이거 1조가 넘는다 그랬어요. 애프터마켓에서 그때 화요일에. 이 1조가 넘는 대량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터진 이 종목의 이 상단 부분에서 이렇게 횡보하더라. 오케이, 땡큐. 간다. 갔어요. 왜냐? 원전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료 붙으면 그냥 사정없이 올라간다. 갔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겁니다. 그죠? 예, 이거죠. 자, 그다음에 SK 이터닉스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가면 사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 사도 돼? 말아야 돼? 막 이러죠. 왜 이래? 시장 왜 이래? 막 이러죠. 근데 시장이 막 화랑해요. 사람들이 엄청 많고 막 그러면 다 사고 싶단 말이죠. 그만큼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왔다는 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예요. 자, SK 이터닉스, 네, 재생에너지 그 테마가 붙어버리잖아요, 그죠? 연료전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뭐 태양광 에너지, 뭐 다 재생에너지 그냥 대장이었어요. 재생에너지 대장, 그죠? 여기 이 종가 이 부근에서 박스권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날 말씀드린 거예요. 가자, 여기 갔어요, 그죠? 네, 이렇습니다. 이래요. 근데 단순히 이 기준봉이라는 게 여러분들께서 다 똑같은 기준봉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공통되는 건 뭐냐? 일단 돈이 들어와야 된다. 돈. 그리고 장대 양봉이어야 된다. 장대 양봉이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상한가를 쳤어요. 30%짜리, 29%짜리, 28%짜리 기준봉의 상단에서 지지받네? 이거는 급등할 여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저는 눌림목을 말씀드리죠. 왜?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그냥 그대로 들어올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꼭 집중을 하셔야 되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뭐 여러분 강의 충분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가요. 자, 아까 전에 이제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 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래에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에 여러분들 카메라 찍으시고 들어오시면 엠밴드에서 제가 다양하게 올려드리니까 많은 참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의 공략주 LG 이노텍이었고요. 히든 공략주 조선 관련한 종목까지 같이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종목명 또 자세한 전략 궁금하시다 하는 분들은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진행되는 파트너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 화요일에 파트너님께서 종목들 좀 짚어주셨고 뭐 사막 콘덴서나 SK 이터닉스 이런 종목들까지 짚어주셨는데 최근까지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추가적으로 히든 공략주 외에도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시는 여러 가지 팁들, 노하우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장중에 여러 전략들 같이 한번 챙겨보고 싶다. 장중 매매에 좀 도움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정필승 파트너님의 무료 교육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트너님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